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15일 목요일 5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5학년 과학 강 선생님이고요. 음, 오늘 선생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어, 미리 그러니까 실시간 같이 보기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저희 반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갔어요. 그래서 네,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답니다. 채팅창에 선생님이 지금 있어요.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보면서 같이 댓글 달고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과 염기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산성 염기성 용액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 섞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격 수업 시 지켜야 할 사항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 그리고 초상권 보호 꼭 지켜주길 바라고 이제 온학교 수업 이제 막바지라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네, 항상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얼굴을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어, 배포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모습을 보면 오늘 선생님이 이 실험복을 입었어요. 지난 시간에 입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실험복을 집에 있는데 좀 깜빡하고 안 입었어요. 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5단원 산과 염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음, 우리 지난 시간에 관찰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겉보기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겉보기 성질은 5가지의 감각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 분류를 했었죠. 네, 네, 관찰하기 기억나죠? 색, 모양, 냄새, 촉감과 같이 사람의 감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말합니다. 자, 기억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었죠? 네, 지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시학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말했었죠. 지시학이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이렇게 3가지를 일단 우선 배워봤어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지시약들이 있지만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교과서의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또 한번 돌이켜 볼까요? 자, 이 용액은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지금 식초를 여기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빨간 붉은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산성이었습니다.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산성 용액이었죠. 자, 다음 우리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지시약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초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었네요. 그다음 빨래 비눗물은 어땠습니까? 붉은색으로 변했네요. 레몬즙은 어땠습니까? 변화가 없었죠. 석회수는 어땠습니까?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유리세정제는 어땠습니까? 네, 유리세정제는 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연한 붉은색으로 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묽은 염산은 변화가 없었고요. 사이다는 변화가 없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마지막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굉장히 붉은색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 페놀프탈레인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산성에서는 붉은색, 염기성에서는 뭐 푸른색이나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화되는 것을 보였죠. 아, 이게 좀 외울 게 많았는데 기억이 납니까? 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8가지의 지시약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어떻습니까? 식초, 붉은색, 레몬즙, 붉은색, 유리세정제, 노란색, 푸른색, 사이다, 붉은색, 빨래비 눈물, 푸른색, 석회수, 푸른색, 묽은 염산, 붉은색,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 푸른색 계열. 자, 이렇게 선생님 좀 빨리 한번 되짚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네. 우리 교과서 이 오다는 내용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되새겨 보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네. 한번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면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산성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그림이네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쁜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좋다 하면서 비를 막 맞기도 하고 비를 막 심지어는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잘 없죠. 요즘에 좀 환경오염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서 빗물이 내리면서 좀 오염된 대기를 타고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여러분들 몸에 맞거나 뭐 마시거나 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차 배우겠지만 이 공장이나 자동차와 같은 곳에서 매연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기를 오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오염 물질이 좀 산성을 띱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띤 대기에 비가 내리면서 그런 빗물이 산성 용액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몸에 그렇게 접촉하고 하면 좋지 못하겠죠. 책에 나오는 어떤 우리 문화 유산인데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혹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여러분들 가본 친구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좌측에 보이는 이 화면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예전 모습인데 요즘에는 가보면 이제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놓았어요. 여러 가지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거의 140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되었는데 뭐 몇백 년 동안 괜찮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훼손됐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 멋진 이제 작품인데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표면이.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실험을 따라갈 건데 실험은 이렇습니다. 산성 염기성 용액에 위와 같은 물질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 그리고 돌멩이 같은 것들은 이제 대리석 조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 7시면 좀 배가 고프죠. 밥 안 먹었으면 이거 두부입니다. 두부. 그리고 우측에는 달걀이에요. 그리고 좀 달걀, 뭐 흰자, 뭐 노른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중에 겉보기 성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물질도 있지만 오늘은
딱 봤을 때 겉보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그 물질들을 사용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여러분들도 공감할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어떤 막 무슨 괴물이 나오고 영웅이 나오고 이런 영화를 보면 꼭 어떤 성에 괴물이 살고 있고 그 괴물이 성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면 욕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괴물이 뭐 너를 뭐 잡아서 저기 부글부글 끓는 물에 넣어버리겠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를 그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뼈다귀만 남고 다 녹아버리고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무언가 녹이는 뭔가 물질이 있구나, 마법의 물질이 있구나,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이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 이 물질들을 우리가 잠깐 지금 거의 시작인데 배웠던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에다가 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죠. 다 녹을까? 다 녹지 않을까? 네. 먼저 예상해보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 자, 먼저 묽은 염산을 산성용액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 기억납니까? 묽은 염산은 일단 지시약 반응을 잠깐 다시 돌이켜보면 네. 붉은색 리트머스 종에는 변화가 없었죠.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에는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페놀프탈린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붉게 변했어요. 예, 전형적인 산성 용액이죠. 우리 8가지의 그 용액 중에서 가장 좀 산성의 강한 세기를 가지고 있는 용액이에요. 네. 선생님이 방금 말한 좀 세기가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산이 더 강한 것, 염기가 더 강한 것. 염기성 용액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선생님이 정했습니다. 지시약 반응을 한번 볼까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켰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푸른색. 그리고 페놀프탈린 용액에서는 정말 강한 어떤 붉은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강한 염기라는 게 느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푸르다 못해 노란색으로 보여요. 무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녹일 이 물질은 대리석 조각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둘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 조각이 2포가 필요하겠죠. 다음 삶은 달걀 흰자를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노란자 같이 보이는데 흰자만 넣어 볼 거예요. 네. 물론 노란자도 다음 시간에 궁금하면 넣은 걸 보여줄게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부입니다. 두부를 왜 넣지라고 좀 고민이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두부랑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네, 다음 달걀 이제 껍데기. 지금 이거 완전한 달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부셔가지고 막 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달걀 껍데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뭐 좀 한 번씩 들어보았던 재료일 텐데 대리석은 좀 안 들어봤죠. 대리석이 조금 조각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 아까 원각사지 그 10층 석탑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조각들을 만들 때 이 대리석을 사용합니다. 그 대리석을 좀 잘게 부순 그런 조각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대리석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에 이 4가지의 물질들을 넣어 볼 거예요. 총 8번의 사례가 나오는 거겠죠. 각각이니까. 자, 과연 어떻게 될까?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볼래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실시간 수업을 하면
한 적어도 5초 정도의 그 반응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면 바로 반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달걀 껍데기, 삶은 달걀 흰자, 대리석 조각, 두부. 자,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예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염산이란 거 혹시 들어봤나요? 선생님도 어릴 때 염산이란 말을 뭐 TV에서나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왠지 그것이 무언가 모든 것을 다 녹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걀 껍데기고 뭐 삶은 달걀 흰자, 뭐 고기, 두부 이런 거 다 녹일 것이다라고 처음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 안 녹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리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사실 좀 생소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은 물질인데 용액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채팅창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험 한번 해볼게요.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보기 실험입니다. 자, 준비물을 좀 알아볼게요. 비커가 몇 개 필요할까요? 8개가 필요하겠죠. 최소 8가지 사례를 봐야 하니 자,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네,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다음 유리막대, 그러니까 저을 것이 필요하죠. 물질을 넣고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묽은 염산에는 묽은 염산의 것만 써야 되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만 쓸 전용 막대가 따로 분리되어서 써야 합니다. 다음 페트리 접시 4개, 네, 각각 재료를 나누기 위함이죠. 이렇게 생긴 거 페트리 접시입니다. 용어도 하나 알아두고 가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점적병에 이어서 페트리 접시 좀 생소한 과학 물품이 나오네요. 자, 달걀 껍데기 좀 이렇게 까서 부셔줘야 돼요. 네. 다음 삶은 달걀 흰자만. 네. 다음 대리석 조각. 우리 조각에서 쓰였던 그 대리석인데 실험을 위해서는 잘게 부셨습니다. 네. 다음 두부가 있습니다. 다음 핀셋. 네. 핀셋은 좀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집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인데 좀 이렇게 작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호 장비도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묽은 염산, 뭔가 묽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용액이 너무 좀 세서 좀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좀 이게 뭔가 좀 위험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눈에 튀지 않도록 보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실험용 장갑도 씁니다. 이 실험용 장갑 없어서 혹시 비닐 장갑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비닐 장갑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 실험용 장갑은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마찰력이 높아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자, 아무튼 안전교육까지 선생님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 네, 붉은 비커 4개에는 묽은 염산을 넣고 그리고 자 다시 비커 4개에는 묽은 염산을 넣고 비커 4개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습니다. 네, 각각 4개. 자 그리고 한 쌍씩 넣는 거죠. 달걀 껍데기를 네,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 각각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비커에 이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결과를 바로 확인할 건데 여러분들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수업이 이제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나면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남았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 예상에는
대부분 이제 5단원을 중간쯤을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지금 온학교 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달걀 흰자와 달걀 껍데기를 묽은 염산에 넣었는데 지금 흰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걀 껍데기는 뭔가 기포가 생기면서 핀셋으로 지금 올려보니까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흰 막이 보이네요. 아, 염산은 흰자는 녹이지 않고 달걀 껍데기는 녹인다.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삶을 달걀 흰자와 그리고 달걀 껍데기를 넣었어요. 지금 요 가까이에서 잘 안 보여주네요. 요 동영상이. 그런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달걀 흰자의 변화 혹시 보입니까? 네. 좀 뿌옇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이 표면이.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좀 이따가 이제 확대된 모습을 봐야겠어요. 그럼 달걀 껍데기는 기포 발생하지 않네요. 녹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뭔가 바로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묽은 염산에 두부와 대리석 조각을 넣었는데 두부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리석 조각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 보이죠, 벌써. 네. 그래서 묽은 염산에는 두부는 녹이지 않고 대리석 조각은 녹인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다음 마지막. 네. 자, 지금 좀 많이 변화가 안 보여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두부가 약간 그 두부가 나트륨 용액이랑 닿는 부분이 좀 뿌옇게 되었어요. 좀 녹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리석 조각은 좀 뿌연데 이게 조각에서 나온 그 가루 때문이지 이게 염산처럼 막 녹여가지고 기포가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묽은 염산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입니다. 그런데 삶을 달걀 흰자와 두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자,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은 녹이고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않는다. 다음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보겠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삶을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인다. 그런데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한다. 묽은 염산과 반대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가까이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자와 그 두부가 가까이서 보면 이게 그 닿는 표면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계속 녹고 있는 거죠. 네, 그 모습을 좀 가까이서 더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좀 가까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요렇게 선생님이랑 실험까지 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2교시입니다. 채팅창으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미리 보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 신기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들 그 카운트다운이 딱 이렇게 열릴 때 왠지 기대가 되고 무언가 뭐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실시간이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현장 체험 학습을 왔어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교시에는 선생님과 그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의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2교시에 늦게 들어온 친구도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같이 보면 됩니다. 2교시에는 선생님이랑 이제까지 굉장히 외워야 되었던 것들도 많고 해서 좀 되돌아보기 그리고 정리 또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결과를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여기 이런 보호 장치를 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5학년 사회 배웠으니까 알 건데요. 이게 조선 세조 시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140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년 세월을 견뎠는데 굳이 지금 현대에 와서 이 보호 장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유가. 자, 우리 아까 실험에서 묽은 염산에 대리석 조각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대리석 조각은 산성용액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녹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산성용액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좀 괜찮았는데 산업화가 되고 환경오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대기가 산성화되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산성 물질을 타고 산성 용액이 물질에 닿습니다. 그래서 산성비라고 들어봤죠. 네. 그리고 새나 이런 동물의 배설물이 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 산성 물질이 또 닿으면 녹습니다. 새똥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장치를 하는 거죠. 네. 자,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 장치를 한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이것이 닿으면 훼손될 수 있어 유리에 보호 장치를 한다. 네, 정답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정답은 채팅창에 적어줄까요? 그렇죠.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입니다. 정답은 산성물질. 네. 다음은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넣은 실험 모습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 지금 기포가 보이고 있는데요. 녹고 있는 거죠. 자, 1번. 달걀 껍데기를 넣자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 어떻습니까? 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리석 조각을 넣자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 네. 대리석 조각 또 지금 보이는데 대리석 잘 안 여기 보이나요? 여기. 네. 여기도 더 있습니다. 기포가 발생했나요? 묽은 염산에. 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리석 조각의 크기가 작아졌다. 네, 녹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4번. 달걀 껍데기는 변화가 있지만 대리석 조각은 변화가 없었다. 위의 이야기와 좀 달라지네요. 대리석 조각도 변화가 있었죠.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을 골라야 되겠네요. 자, 5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 껍데기는 점차 사라지고 막만 남았다. 그렇죠. 아까 동영상에서 혹시 기억납니까? 다 녹아가지고 하얀 막이 남았던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문제예요. 네, 영철이는 보기에 제시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철이의 의문을 해결하려면 어떤 실험 재료가 필요한지 모두 고르세요. 영철이가 의문을 하나 가집니다. 성질이 다른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5학년 그리고 4학년 때 그 가장 첫 시간에 그 탐구 과정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문제 인식 그리고 가설 설정, 네, 기억나죠? 그리고 뭐 변인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네, 기억나죠? 자료 해석, 뭐 자료 변환,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 기억날 겁니다. 자,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고 이제 실험을 설계하고 변인 통제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일단 성질이 서로 다른 용액이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용액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묽은 염산, 2번 묽은 수산화나트륨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다음 네. 달걀 껍데기가 아니라 달걀 흰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의문은 달걀 흰자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달걀 흰자는 각각 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흰자는 그대로 두고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성질이 다른 용액 두 가지를 변인을 두는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 2번,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의 물질 넣기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선생님이랑 문제를 좀 풀고 확인을 조금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그 전에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인데 우리가 물질 넣기 게임, 물질 피하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선생님 여기 화면 보이죠? 이게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죠. 이 교과서에 이를 디지털로 구현을 했고 뭐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게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마치 게임 스트리머가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성용액과 산성용액을 맞으면 달걀 껍데기가 벗겨져요. 달걀을 좌우로 움직이며 산성용액을 피하세요. 지시약을 받으면 용액 색깔이 5초 동안 변합니다. 아하, 산성용액을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걀 껍데기는 산성용액에 녹으니까. 네. 그리고 지시약이 있으면 산성용액인지 좀 구분하기 쉽겠죠. 네. 지시약 그러면 변화를 알아야 되겠네요. 리트머스 종이에서 지시약은 붉은색으로 변하겠고 산성용액이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지시약이 붉게 변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이걸 알아야지 풀 수 문제를 보너스가 의미가 있겠네요. 다음 3번 60초 동안 껍데기가 모두 벗겨지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단 산성용액을 5번 맞으면 모두 벗겨집니다.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묽은 수나트륨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선생님 갑자기 묽은 맞아도 되잖아. 맞지? 식초 맞으면 안 되고 이거 맞아도 되고.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 했다. 빨래 비눗물 맞아도 되지. 그다음에 사이다 맞으면 안 되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 그러면 다 빨간색은 맞으면 안 되겠죠? 네. 한번 맞아버렸다.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맞아도 되잖아. 맞지? 염산 맞으면 안 되고 그리고 레몬즙 맞으면 안 되고 묽은 수산화나트륨 맞아버렸다. 수산화나트륨 석회수 맞아도 되겠죠.
수산화듐 용액 맞아도 되겠고 석회수 맞아도 되고 묽은 수산화듐 용액 푸른 리트머스 보너스 빨간색 맞으면 안 됩니다. 파란색 맞아도 돼요. 네. 아 이게 보너스를 먹으니까 좀 쉬워요. 빨간색은 네 닿으면 안 됩니다. 석회수 네 비눗물 네 성공입니다. 선생님 요렇게 성공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한 번도 좀 안 맞고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 좀 컨트롤이 부족했네요. 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선생님이랑 문제를 또 좀 풀어볼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명예의 도장에 도전하세요. 배경음악을 조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닉네임 온학교 해볼게요. 온학교 강선생님. 자, 너무 길어서 안 되는가 봐요. 자, 해보자. 시작하기. 자, 여러분들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려면 용액의 성질을 관찰한 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기준을 세워야 된다. O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첫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네요. 두 번째, 빨래빛 눈물과 석회수는 우리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 용액이었죠. 붉은색 리트머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데 빨래빛 눈물과 석회수는 우리 염기성 용액이었죠. 그럼 X라고 해야 되겠네. 네, X입니다. 자,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한다. 염기성이었나요? 산성이었나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염기성 용액이었습니다. 이거 적어볼까? 인식을 하려나? 염기성. 정답입니다. 네, 염기성. 다음.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에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땡땡땡이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생님이랑. 자, 기억해 주세요. 네. 조성은 지읒, 시읒, 이응. 네. 정답은 그렇죠. 지시약. 네. 친구들 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시약. 네. 지시약. 자, 다음입니다. 레몬즙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자, 여러분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기억나죠? 두 번째 시간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은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했고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노란색 또는 푸른색 계열로 변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었지 않나요? 그러면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네.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레몬즙은. 자, 다음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용액에 어렵다.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한다면 산성 용액이겠죠. 그러면 다시 붉게 변하면 뭐죠? 네, 염기성 용액이겠죠. 염기성 용액. 그러면 이 염기성 용액이 양배추 지시약이면 푸른색, 노란색 맞나요? 염기성 용액은 양배추 지시약에서 푸른색, 노란색 맞죠? 그러면 정답 5를 해볼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게 선생님도 순간 헷갈렸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한 지시약 반응도 외워둬야 하고 양배추 지시약의 지시약 변화 반응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어렵다. 자, 다음.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에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며 대리석이 녹는다. 자, 뭘까요?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것은 우리 산성비 기억나죠? 산성입니다. 산성. 여러분들 채팅창에 잘 올려주고 있어요. 네, 산성입니다. 네. 다음, 삶은 달걀 흰자나 두부를 어디에 넣으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 자, 삶은 달걀 흰자, 두부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에서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기성이니까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겠죠. 자, 적어볼게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이게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일부러 인식을 할까요? 아, 정답이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네, 아, 좋아요. 자, 선생님이랑 한 가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풀어보죠. 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학교. 잠깐만 다시. 네. 네, 강 선생님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걸 우리 잘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그러면 염기성이죠. 염기성 용액을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염기성. 자, 1번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 염기성, 염기성. 그렇죠. 고르면 되겠네. 근데 모두 골라야 되니까 사이다, 묽은 염산. 사이다 산성, 묽은 염산, 산성. 안 되겠네. 식초 산성, 레몬즙 산성. 석회수 염기성,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 염기성. 1번, 4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을 모두 고르세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그러면 산성 용액을 골라야 되겠네. 1번 사이다, 산성. 묽은 염산, 산성. 기억나죠? 1번 고르면 되겠네요. 2번 유리세정제 염기성. 빨래비눗물 염기성. 2번 아니고. 3번 식초, 산성. 레몬즙, 뭐죠? 산성. 3번 고르면 되겠네요. 4번 석회수, 뭐죠? 염기성.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무엇이죠? 네, 염기성. 그래서 1번, 3번 네, 고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을 모두 쓰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럼 뭐죠? 자, 한번 볼까요?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 염기성 용액이 지금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빨래비눗물, 그다음에 석회수, 유리세정제,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다음 더 적어볼게. 자, 빨래비눗물, 그다음에 석회수. 띄어쓰기를 할까요? 그다음 유리세정제, 그다음에 묽은 수산화 트륨 용액. 자, 네, 정답입니다. 자, 염기성 용액을 선생님이 적었어요. 다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푸른 계열로 변하는 용액. 그러니까 초록색이나 노란색도 포함하는 그 푸른색 계열. 볼까요? 푸른색 계열. 그러면 빨래비눗물, 석회수, 유리세정제,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이네요. 정답이 전 문제와 같네요. 적어볼까요? 빨래비눗물, 석회수, 그다음에 유리세정제. 자, 같네요. 염기성 용액. 정답. 띄어쓰기까지 다 인식을 하네요. 다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푸른 계열로 변하는 용액을 모두 고르시오. 방금 이거 풀었던 문제 같은데. 자, 푸른 계열. 석회수, 묽은 수산화듐 용액. 그렇죠. 염기성 용액. 다음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 그렇죠. 사이다, 묽은 염산. 이건 산성. 식초, 레몬즙. 산성. 이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입니다. 변화가 붉은색. 네네. 네,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붉은 계열로 변하는 용액을 모두 쓰세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붉은 계열. 네, 한번 볼까요? 식초, 레몬즙, 묽은 염산, 사이다. 즉 산성에서 붉은 계열로 변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식초, 그 다음에 레몬즙, 그리고 묽은 염산, 그리고 사이다. 네, 이제 또 나올 것 같은데 복사를 해놓을까? 네. 네, 산성용액에서 양배추 지시약 붉은 계열로 변한다. 자, 다음 항상 색깔 변화가 같은 용액끼리 묶인 것은 그러니까 산성용액은 산성용액끼리 묶여져 있고 염기성 용액은 염기성 용액끼리 묶여져 있는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자, 1번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듐 용액, 사이다. 산성, 염기성, 산성. 이거 아니네. 2번 빨래비눗물, 네, 염기성, 유리세정제, 염기성, 석회수, 염기성. 2번 아닌가 정답? 잠깐만 눌러버렸네. 밑에 것도 볼까? 묽은 염산, 산성, 유리세정제, 염기성, 식초, 산성. 아니고 묽은 수산화듐 용액, 염기성, 석회수, 염기성, 사이다, 산성. 아니고 5번 식초, 산성, 사이다, 산성, 유리세정제, 염기성. 이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산성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산성이죠. 네, 무슨 용액입니까? 네, 산성 용액입니다. 식초, 사이다, 묽은 염산, 레몬즙 있었죠. 네. 다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한다.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염기성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을 붉게 한다. 염기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염기성. 석회수, 묽은 수산화듐 용액, 유리세정제. 하나 뭐 있었죠 또? 석회수, 유리세정제. 네, 있었습니다. 다음, 묽은 염산은 산성 용액이다. 네, 계속 반복이니까 당연히 산성 맞죠. 다음 마지막 문제. 빨래 비눗물은 염기성 용액이다. 어떤가요? 네, 정답.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지금 네, 문제를 쭉쭉쭉 풀어봤는데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우리 현재 지금 5단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5단원 이제 선생님이랑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몇 일이죠? 네, 22일인가요? 네, 마지막 22일 날 선생님이랑 네, 5학년 5단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녹화하는 시점에서 혹시 눈이 많이 오면 등굣길 조심하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